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오래간만에 환하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이거는 3월 30일에 2019년도 그 실태 조사를 결과 발표한 것을 이제야 말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서 몇 가지 자료를 알게 되었어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시나 해서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셨고, 매년 3년마다 조사를 했고, 16년에 시작해서 19년에 처음 발표했고, 이제 22년에 또 발표를 하겠군요. 실태조사 목적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과 욕구를 자세히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기요양 실태조사 개요는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 장기요양 수급자 중에 남성 비율이 27.2%고 여성이 72.8%로 조사되었고, 그리고 평균 연령은 81.8세인데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 65%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65세 미만인 경우는 3.7%, 65세에서 69세는 4.7%, 70세부터 79세 25%, 80에서 89세 무려 50.1%네요. 90세 이상은 16.6%.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고요. 주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60.3%, 그리고 두 번째가 치매 57.2%, 당뇨병 29.3%, 그 다음에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실태는 수급자의 77.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나 22.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새로운 정보를 얻은 거거든요. 22.5%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 2로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2.5%를 찾아내세요. 이분들이 어디에 계실까요? 이분들은 병원은 오시겠죠. 그 등급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용하시지 않으시는 분, 이 등급자 이제 미이용하시는 분들을 공단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기간 이용 안 하셔서 다시 이거를 재심사했을 때 등급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중에 70.3%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계셨고요.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70.3%에는 물론 이제 방문요양과 이제 주간보호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뭐 방문 간호라던가, 그리고 목욕이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은 68.8%가 자녀가 결정한답니다. 이거 아셨죠? 이거 어르신 모집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정보가 보호자님을 어떻게든 알아내셔야겠죠. 그리고 자녀가 그렇고 11.7%는 배우자가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가족, 특히 자녀의 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께 말씀드려서 보호자님을 만나거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보호자님과 만나서 이제 모시게 되는 경우, 아니면 어르신께 먼저 말씀드려서 보호자님과 의논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 이용 실태는 단독 가구 30.4%, 부부 가구 24.8%, 자녀 동거 가구 31.9%, 자녀 및 손자녀 동거 가구 7.4%. 자녀 동거 가구 중에 아마도 이 31.9%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따님이 모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희 비율을 봤을 때도 저희가 24분의 어르신 중에 이렇게 부부 가구가 3분, 그리고 그 나머지 21분이 계신데 그 중에 따님과 사시는 분이
거의 15분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드님과 사시더라고요. 노인 단독 가구의 비동거 가족과의 거주거리를 분석한 결과 26.5%는 가족과 같은 읍면동에, 25.6%는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동일 시군구 외에 거주하는 비율도 절반에 가까워서 14.8%는 같은 시도에, 33.2%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독거 수급자 노인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급여 이용 현황, 제가 수급자 중에 75.3%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고, 방문 요양과 다른 제가 서비스, 방문 목욕, 주야간보, 방문 간호 등을 함께 쓰는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방문 요양은 55.7%, 주야간보 15.5%, 방문 목욕 3.6%. 여기서 저희가 같은 경우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즘 방문 요양을 그만두시고 주간보호로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센터에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족도는 급여 유형별로 방문 요양 이용자의 79.2%, 방문 목욕 85.1%, 방문 간호 69.5%, 주야간 보호 누구누구 90.4%, 단기 보호 44.6%,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센터장님들 힘내세요. 그리고 장기요양 시설 수급자 이용 실태에서 시설급여 이용자 중에서 90.6%는 노인 요양 시설을, 94%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렇죠. 공생이 더 많으니까 이용기간은 평균 입소기간은 2.8년으로 1년 미만이 22.1%, 1에서 2년 미만이 26.6%, 2에서 3년 미만이 17.3%, 3에서 5년이 18.6%로 나타났고, 5년 이상 입소 중이라는 응답도 15.7%에 달했다고 합니다. 만족도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84.2%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수급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식사 서비스 만족도는 78.9%, 목욕 서비스 85.3%, 신체, 인지, 여가 서비스 77%, 간호 및 의료 서비스 83.5%, 물리적 환경 82.6%, 장기 요양 요원 88.8%. 이는 시설 내 1인실은 3.3%에 불과하고 55%가 4인실을 이용하는 현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 미이용자 실태,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는 22.5%인데 그 중에서 52.2%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자는 47.2%,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0.2%였습니다. 미이용자는 병원 입원이 30.1%, 가족 아닌 사람의 도움을 꺼림으로 해서 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12.2%, 요양병원 선호는 10.0%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셨고, 이 중 38.5%는 향후 재가급여 이용 의향이 27%라는 시설 이용 의향 34.4%는 이용 의향이 없으므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다음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실태 조사에 응답한 가족의 수급자와의 관계는 딸이 30.7%, 아들은 30.1%, 배우자는 20.3%, 며느리는 12.9% 순이었고요. 이용 관련에 대해서는 정보 습득 경로는 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정보는 이웃이나 지인이 27.1%. 저희도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얘기해서 소개로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소개도 19.1%로 나타났는데 저희도 소개도 많이 오세요. 접근성이 13.4%.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접근성이 너무 안 좋죠. 그래도 저희 대단지 아파트가 바로 뒤에 한 100m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시는 분은 단 3분이십니다. 근데 젊은 층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좀 많이 안 사시더라고요. 나타나 직접 서비스 제공인 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 의견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은 84.1%, 보통은 12.2%, 불만족은 3.7%였답니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불만족 사유는 불충분한 이용시간 47.4%로 가장 많았고 필요한 시간에 이용 어려움이 18.7%, 장기요양 요원 12.4%로 이용시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이용자 불만족 사유는 비용 부담이 54.4%이고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요원 불만과 재활서비스 부족이 각각 9.4%, 식사서비스 불만이 7.1%, 간호 및 의료서비스 부족이 6.9%로 집계되었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장기요양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 관련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은 식사, 영양상담 29.7%, 차량지원 27.7%, 방문간호 17.8%, 단기보호 11.3%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 위생, 청결, 개선이 22.5%, 돌봄 인력 확대가 19.9%였으며 그 외 의료나 재활서비스 관련이 48.9%에 달해 시설 내 의료 재활 서비스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환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 16.2%, 의료 인력 강화 11%, 병원 이송 서비스 11.9%, 기능 회복 훈련 강화 9.8%, 가정 돌봄 계획, 시설 이용자 가족은 이용자 건강 호전 시에도 25.4%만이 이용자를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는 가족 경제 활동으로 돌봄이 어렵기 때문이 절반 이상 54.5%가 답했고요. 자택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음이 28.7%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래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까지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3번 장기요양 기간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조사 대상 기간 중 재가 서비스 제공 기간이 75.6%, 입소 기간이 24.4%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음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 많이 알았죠. 저희는 그래서 등급을 지금 현재 저희는 다 어르신이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고 전화가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지 등급이 많이 오시고 관리 잘해서 어르신들 저희 처음에 재활 서비스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걸으세요. 지금 못 걷던 분이 오셔갖고 지금 계속 한 3분 4분이 잘 걸으세요. 재활 서비스도 정말 중요한 하나의 우리 주간보센터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